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도 북단의 포천시.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포천 지역의 농업과 축산업에도 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한 1,200억 정도의 소비를 해줘요, 소비. 그래서 정말 포천에서는 포천 시민들과 함께 생산에 또 소비에 큰 역할을 해주는 우리 포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회가 지난달 대진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데 있음에도 그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자 그리고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때 더 살기 좋고 살기 좋은 포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 원이라는 제목의 세계인 체육대회. 15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라별로 팀을 짜 경기를 펼쳤습니다. 불타오르네. 가장 치열했던 축구 경기. 태국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오늘 따사람 팀 잘해. 무룬 잘해요. 넘버원 무룬 타일랜드 챔피언. 맞아요. 감사합니다. 프리킥 결승전에선 전통의 강호인 인도팀과 방글라데시 팀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불타오르네. 응원전도 치열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그 한국말로? 네. 한국 연습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하려고? 네. 연습 공간이 많아요? 어때요? 연습 공간이? 연습할 때 장소. 장소 우리 회사 근처에 장소가 없어서 우리 회사 앞에 조금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 많이 안 했어. 별래 아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한다네. 오늘 어때요? 이렇게 지금 우리 오늘 이렇게 장소가 너무 이뻐서 우리 회사 너무 행복이요. 너무 좋아요. 마음이도 너무 좋아요. 포천시청에서 이렇게 해주면 외국인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면 우리 외국인들이 계속 일하면 좀 마음에 아파요. 계속 일하잖아요. 그거 밖에도 못 놀라요. 이렇게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일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뭐하고 이러는데 어디 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이런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자꾸 자기가 짜증 나니까 이제 짜증도 풀리고 이렇게 뭐 여기 와서 놀고 뭐든지 하고 재미있게 놀라고 이런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시장님한테 부탁하니까 이런 자리 만나 너무 감사해요. 놀 데가 없어요? 예. 어때요? 10월 22일입니다. 맞아요. 토요일에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시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기피 업종에서 고된 노동일을 하면서도 정작 쉬는 날엔 딱히 놀러 갈 장소를 찾기 힘든 이들에겐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을 전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외국인 지원팀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표를 통해서 외국인 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서 우리 이렇게 좀 훌륭하게 외국인들이 또 세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또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또 특히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 이것도 비즈니스 센터 그 공간에 한 층을 더해서 만들어서 내년도 6월 달 정도면 이제 그게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글 교육도 시키고, 또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교육, 또 서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교실, 이런 것들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연을 진행하는 김명섭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올해 6월
17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40%인 73만 8천여 명이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을 보는 한국인의 시선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한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외국인들과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싱하제 삐뚜 포천시 외국인 협의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김용국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외국인 올림픽을 개최한 포천시의 백영현 시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프로그램이 외국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인 만큼 싱하제 삐뚜 회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인사한 게 그게 무슨 뜻인가요? 또 인도 힌사요. 우리 시크해서 힌사요. 회장님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셨는데 언제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간 어떤 일을 해오셨죠? 제가 1996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 4년에서 5년 일을 하고요. 또 포천 숭그리에서요. 인도 마트 하고요. 또 지금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수출하고 수입도 인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비누하우스에서 일했어요. 비누하우스. 비누하우스요. 예, 비누 만드는 공장. 아니 비누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예. 거기서 이제 주로 그럼 농사일을 농사짓어요. 네네. 그때 일은 좀 할만하시던가요? 괜찮아요. 그냥 뭐든지 마음 먹고 하려면 뭐든 일이나. 그게 이제 충분히 할수 자영업을 하시는 거니까 나름대로 성공 케이스네요. 네. 예, 1996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 당시와 지금이랑 비교하면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 태도가 좀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때는 뭐 한국에 외국인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길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 좀 쳐다보고 좀 한국 사람 외국인 보면 좀 무섭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때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도 글로벌로 돼가지고요. 많이 변했어요. 지금 좀 우리도 그때 옛날에는 한국말 잘 몰라서 그러지만 오늘 지금은 통역 좀 서로 통화해가지고 잘 알아들어오고 한국 사람한테 이해도 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불쌍하거나 네. 그리고 무섭게 생각했다. 네.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제 별로 긍정적인 얘기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좀 그 달라졌다는 게 이제 같이 이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얘기. 옛날에는 제가 뭐 나이도 좀 어리고 그 일하다 보면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나이도 어리는데 그렇게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금은 뭐 서로 그 지나보다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뭐 우리도 한국말도 좀 하고 또 헐통도 많이 하니까요. 예. 그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도 잘 모르니까 문화도 모르고 뭐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이해가 좀 깊어지시고 네네. 외국인에 대해 네.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네. 서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네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시는 데는 포천이니 네, 포천입니다. 포천의 농촌 지역입니까? 이제 거기 그나마 이제 좀 도시 지역인가요? 도시 지역이죠. 이제 뭐 많이 변했어요. 근데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 그 사시는 한국인들이 조금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옛날에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시골 같아 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많이 좋아졌어요. 김 센터장님, 네. 지금 싱하제 회장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쨌든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태도가 이제 변한 근본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교육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뭐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교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초등생들은 아마 그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수용성이 꽤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뭐 도심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을 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밀접하게 접촉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조금 그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도시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이 아니면은 그 농업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런 지역들은 여하튼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바가 많으니까 뭐 좋은 인식들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친숙하게 느끼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되는 관계가 이제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으로서는 만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뭐 농촌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촌 내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김 없는 김밥을 먹을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천시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포천시가 시군구 중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천시가 지금 시행하는 외국인 적응 정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지난해 작년 7월 1일 민선 8기 포천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원 전담 팀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고 또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통해서 또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사실 언어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말하고 듣고 쓰고 이런 언어가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을 찾아가서 한글 교육을 하는 정책 이런 정책도 또 펼치고 있고 그 기업이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업을 하는 근로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정책도 하고 있고 또 사실 내국인 외국인 간의 문화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교육 또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들끼리도 그런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정책 그리고 아마 올해 6월 달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치러준 바가 있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 세계인의 또 축제라고 해서 세계인 체육대회 이거를 저희 포천시에서 먼저 한번 개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세계인 체육대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연 대회인데 이게 이제 올림픽처럼 외국인들이 화합하는 그런 축제장으로 이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과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부분이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서 각종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또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하고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이제 기업체에 속해가지고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사시는 농촌 지역에서 이제 주민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약 한 7천 명 정도 되고 또 포천은 도농통합형시인데 농촌 지역에도 농업축산업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축산업 못합니다. 1,000명 정도가 또 농업축산업에 이렇게 같이 종사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체육대회 다시 얘기를 넘어가면
싱하제 회장님도 이제 인도 대표로 출전하셨나요 혹시? 네. 예, 어떤 뭐 선수로도 출전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쭉 해주시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느낀 소감이 어땠는지. 저는 그날에 좀 바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여기 사람들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이 저한테 회장님 오늘 진짜 느낌이 너무 좋다고요. 오늘 여기 이런 자리는 자꾸 만들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감사 마음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명 모아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앞으로도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주시면 좋겠다고 예.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고 시장님도 진짜 이런 시장님도 전화 처음 봤어요. 제가 거의 한 번이 그 외국인나 일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도 공장에 가서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확인하는 사람이 우리 시장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는 시장님이 약속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 생기고 잘 놀게 좀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너무 시장님한테 너무 감사 마음 드리고 싶어요. 그 올림픽 체육대회, 네. 외국인 체육대회 열리는데 싱하제 회장님 뭐 기여하신 거는 없나요? 그 포천 저 외국인 뭐 협회장을 하시던데 특별히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가 추진 과정에서 뭔가 하신 건 없나요?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 시에서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의견 수렴할 때 네네. 참여하셨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예. 김 센터장님은 이제 지역이 용인이에요. 용인에서 외국인 복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활동들이 경기 인천 지역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들을 더 갖게 되죠. 긍정적인 효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대개가 그 5월 20날은 세계인의 날이고요. 예, 예. 5월 21일은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자체가 이제 5월 20일을 전후해서 이런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은 제조업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예, 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 아침 일찍 일을 하지만 또 출하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 토요일 집중적으로 일요일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니까 쉴 수 있다 뭐 이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좀 뭔가 그 스트레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좋은 점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같은 나라 출신들이지만 흩어져 있다가 한 군데 모일 수 있다는 데서 예. 좀 뭔가 향수도 달랠 수 있고 또 그날은 뭐 음식도 좀 나누고 또 놀이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하튼 그 향수병을 달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이러한 축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포천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다문화 축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축제에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뛰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는 혹시 다문화 축제가 뭐 예, 열리는 했습니다. 게 있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도 이제 5월 21일 날 그 시청 광장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이제 각 나라 이제 용인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이제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날 이제 사실은 미니 체육대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게임도 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정식 종목은 하지 않았지만은 뭐 2인 삼각 경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2인 삼각 경기의 좋은 점이 어떤 거였냐면은 뭐 우리 그 인도는 인도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친구하고 뭐 인도네시아 친구하고 발을 하나씩 먹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
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국가 간의 소속감들, 그러니까 뭐 각자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소속감,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좋은 계기였습니다. 예. 아까 센터장님이 그 근로 시간 얘기하셨는데 예.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주 52시간이 평균적으로는 지켜지고 있죠. 사실 뭐 지켜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오버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 사실 조금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일을 했다라는 노동 시간의 개선과 사업주들이 개선하는 노동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추측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싱하저 회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회장님이 이끄시는 그 포천시 외국인 협의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포천에서요, 포천 경찰서하고 반법대하고요, 그러면 뭐 통역도 많이 하고요, 출입국 관리사하고 포천 경찰서하고요, 또 여기 겨울에 되면 연탄 날로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 대표들이 모아가지고요, 그 연탄 난로 이런 것도 좀 나눠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건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아니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은 그냥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예. 특별히 이제 외국인 협의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은 여러 가지 거의 활동하는 거는 통역 많이 해요. 왜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이런 거 막 도와주고, 뭐 어디 다쳤는지 어디 일자리 없을 때는지 그러면 어디 가서 걔들이 이제 한국말 모르니까요. 저희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전화로 다 그 통역을 해주고 예. 있습니다. 포천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지금 제주도까지도 전화 와요. 자, 이렇게 외국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용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지역 주민들하고 외국인 분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는 사실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운영 철학 중에 하나가 호혜적 관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혜적. 예.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도 지역 사회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용인도 포천처럼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만은 물론 도시적 기능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체에 있는 친구들이 농촌 지역에 말하자면 농활 활동처럼 가서 이제 농번기에 뭐 같이 가서 좀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용인에는 중앙시장이라는 그 전통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이렇게 골목골목 좀 이렇게 낙후돼 있고 이런 지역들은 저희 회원들이 이주민들이 같이 나가서 벽화도 그리고 그 마을 그 미화 작업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헌혈 행사를 또 주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헌혈을 해서 그 헌혈한 헌혈증을 인근 좀 병원에 기증을 하고 이 헌혈증을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 선주민들에 대해서에게 이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냄으로써 좀 인식 개선도 되고 뭐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원래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는 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뭐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복지센터들은
대개가 이제 이주 노동자의 그 적응과 정착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들이 뭐 대동소이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 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정신 건강 상담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 스트레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어떤 점들이 있었느냐면은 그 힌두교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도살장에서 도축업을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EPS 제도가 매우 훌륭한 제도이긴 하나 사전에 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이 들어온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그 외국인 복지센터가 대부분의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그 여가부의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외국인 그 노동자들 지원 센터, 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 이런 데들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 그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는 외국인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네. 포천시는 아직 그 외국인 복지센터는 없죠? 예, 저희 포천시도 지난 연말 기준으로 연말 통계로 2만여 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2.2%나 되죠.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도 약속한 바도 있고 현재 속도감 있게 외국인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당초에 별도의 그 도시공간에 마련해서 건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비즈니스 센터라고 상공회의소 건물을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그 1, 2, 3층의 건물을 추가해서 4층에 별도의 외국인 지원센터를 같이 동시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과 또 기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과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또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 또 언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받는데 오히려 비즈니스 센터하고 같이 동일 건물에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 조례로 정해야 됩니까? 시 조례로 정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 예산 일부 확보를 하고 네. 또 인구 소멸 기금 거기서 또 법적 국비를 받아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 환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인권 문제 사실 있었던 게 현실이죠. 이제 그런 부분 또 그렇지만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돼서 그리고 워낙 많은 전체 우리 포천시 인구의 12.2%나 됩니다. 이건 뭐 일부 외국인 이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아니고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또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처우 개선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고 또 시민들이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인식도 많이 변화가 돼서 포천이라는 하나의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로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외국인 숙소 문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2020년에
캄보디아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강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직접 사인은 이제 강경화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추위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숙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싱하조 회장님? 제가 옛날에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옛날에 같은 뭐 농사 지는 데는 진짜 지저분했어요. 비닐하우스에 그냥 왜 비누로 안에 컨테이너도 없어요. 그냥 비누로만 씌워가지고 거기 집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가 사고 나가지고요. 예.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저도 많이 이런 데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신경 많이 쓰고 비닐하우스 안에도 바깥에서 집까지 많이 얻어주는데요. 그렇게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좀 있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니에요. 조금씩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까? 예. 집 집 같은 데는 멀리 떨어지는 거는 그 아직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어도 깨끗하고 좋게 좀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포천시 얘기죠? 네, 포천시. 다른 데는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 문제를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숙소 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조례도 만들었는데 네네.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시간제 B2 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이제 많은 소통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그 근로 조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소기업은 그 사업장별로 거의 기숙사가 이제 완비가 돼서 예.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우리 비투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마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어떻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비닐하우스 내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는 없어졌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말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법무부 또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건설부가 각각의 칸막이를 놓고 그 아주 협의에 좁은 범위 내에서의 행정을 하지 말고 이게 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포천만 예를 들어봐도 1000여 명의 그 근로자들이 농축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농지라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왜 그 중앙 뭐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항상 건의를 합니다. 농사 관련해서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 농지 내에 기숙사라 이렇게 숙소를 건립할 수 있는 거를 법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각각의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건설교통부 따로따로 관련 소관 법률만 해석을 하니까 이거를 좀 협업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현실을 인식을 하고 뭐 법무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법적으로 좀 제도 정비가 돼서 쾌적한 부분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의식주 중에 숙소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의복이나 먹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죠. 스스로가. 네. 그렇지만 숙소 문제는 이건 우리 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런 부분이 그 중앙정부에서 좀 관련 법을 제정을 해서 그 쾌적한 곳에서 숙박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을 짓기 위한 이제 법적 문제도 해소돼야 되지만 네네. 농가라든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엔 시범 사업으로 제가 이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정책 결정을 한 게 있는데 경기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해서 농지에
농장 인근에 우리 시 소유 공공용지를 확보한 부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도 시범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동 기숙사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물론 효과가 있을 건데 이걸 더 확대해 나가도록 경기도하고 협의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계량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숙소 문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캄보디아 근로자 사망자 사건을 지켜보니까 이분이 이제 간이 안 좋았는데 건강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료도 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해가지고 진단을 제때 못 받은 치료를 못 받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이제 그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그 캄보디아 여성 석행 씨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케이스가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의료비는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가려고 한다면 평일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에 취약하다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일날 낮 시간을 이용해서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뭐 통역의 문제도 필요하겠고요. 그 통역도 의료에 대한 통역이니까 좀 더 전문적인 통역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각 시군의 통역 시스템들은 아마 대부분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만들어져 있지만 의료 통역이라는 좀 더 고급적인 인력들이 양성되어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도 그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함께 도모하는 일을 꽤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이 그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예후가 보일 때 뭔가 미리 병원에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큰 병으로 키우지 않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주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가족처럼 그 이주 노동자들을 대해서 이들이 제때에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그것도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제도라는 게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제도상에는 그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게끔 돼 있죠. 돼 있는데 사실 그 뭐 대다수의 선주민들도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되는 해라고 하지만 그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그 평일날 갈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운동처럼 펼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들은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 대한 고가 점수가 돼서 뭐 기업의 대출이라든가 뭔가 기업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혜택을 준다면 서로 나서서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한 좀 유인책이 필요하겠네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싱하조 회장님, 아까 외국인 협의회 하는 활동 말씀하셨는데 뭐 통역도 하시고 병원 갈 때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정책적인 제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싱하조 회장님이 최근에 저희 뉴스, 우리 KBS 뉴스에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국인이 쉬는 날 놀러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정말 그렇게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5일쯤 일해 가지고요. 진짜 갈 데가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집에서 자든지 아니면 뭐 잠깐은 시장에 나서 뭐 조금 물건 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에서 부탁하는 거 있어요. 이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센터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 모이고 자기 서로 문화도 알고 이렇게 참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거기 와서 놀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런 부탁까지 해놨습니까?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포천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포천시가 올해 시승격 20주년을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체육대회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네. 기회발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포천시에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 현 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내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전쟁이 끝난 휴전 이후에 70년간을 우리 승진 사격장이라고 동양 최대의 사격장 600만 평, 또 미군 전용 사격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한 410만 평, 그리고 또 다락대라는 국방과학 시험소가 있는 그 다락대 사격장이 500만 평, 1,500만 평이 포천의 그 사격장,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그 큰 면적이 사격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그 국토 방위를 위해서, 국가 수호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주어지는 정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푸념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가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접경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우리 포천은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 포천에서는 지난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드론과 관련해서는 다락대라든가 우리 영북고등학교에 드론 관련 고등학교도 있고 또 우리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드론 자유화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인프라, 대진 TP와 또 드론 실증 관련 도시로 천명을 하고 실증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기본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는데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6일 날 드론작전 사령부와 우리 포천시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 200개여 업체의 임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아주 열띤 그 토론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듯이 우리 포천에는 이제 특별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군단이 떠난 그 부지에 드론 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는 많은 드론과 관련된 국방 방산 업체들 또 특히 뭐 드론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 또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특구 지정이기 때문에 포천은 이런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각계를 대표하는 세 분 모시고 말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 포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직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먼저 싱아제 회장님부터. 지금 한국에 사는 그 외국인이 많이 한국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하고 안전하고 살아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이구르 지 칼사, 와이구르 지 파테. 예, 다음엔 김용국 센터장님. 네. 그 얼마 전 개천을 거니는데 그 개망초꽃과 나팔꽃이 참 잘 어우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둘 다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 귀화종이 돼서 우리의 들녘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지금은 식물로 치면은 외래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귀화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꿈도 키우고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백 포천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포천은 12.2%, 약 2만여 명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포천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같이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우리 싱하제 B2 회장하고는 평상시에는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많이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회장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또 신속하게 지원 그런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최고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농업 관련, 농축산 관련 숙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포천이라는 하늘 아래 같이 공동체 구성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포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내년쯤이면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한 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이 없으면 농어촌이 소멸할 위험에 있고 중소기업 운영도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한 인터뷰에서 외국인을 노동인력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를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더군요.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편안하게 대하고 여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때 우리 사회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